크크크. 그 정도로 안다면 뒤는 간단하다. 몸 밖의 마소의 움직임을 느낄 뿐이다. 그게 모르겠는데 말이지. 어쨌건 말해진 대로 몸 밖의 마소를 느낀다. 마소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흐르거나 움직이거나. 그래. 대연자 기동. 확인하였습니다. 엑스트라 스킬 마력 감지를 습득. 성공하였습니다. 엑스트라 스킬 마력 감지를 사용하겠습니까? 노예? 그렇게 간단히 습득해버리는겨? 아니, 그야 물론 예스지만서도. 역시 대연자 너무 믿음직하다. 엑스트라 스킬 마력 감지를 사용한 순간 내 뇌내의 정보가 채워져 간다. 인간이었을 적에는 절대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방대한 정보가 하나하나 작은 마소를 눌러 움직이는 빛이나 소리의 파도. 그 모든 것을 파악하여 인식 가능한 정보로서 변환한다. 인간이었을 적엔 시야는 전방 180도도 없었을 터이다. 그것이 지금 전방이 360도 사각 없이 보이는 것이다. 바위의 그림자나 100m 앞의 광경조차도 그것의 의식을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이라면 이 정보량에 견디지 못하고 뇌의 회로가 까맣게 타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슬라임. 세포의 하나하나가 근육이며 뇌세포인 것이다.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엑스트라 스킬 마력 감지에 유니크 스킬 대연자를 링크시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시야가 깨끗해졌다. 나를 덮여온 뇌를 태울 듯한 감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 당연하다는 듯이 세계가 보였다. 대연자는 치사한 능력일지도 모른다. 치트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지. 타인이 가지고 있다면 반칙이야. 하고 불평을 쏟아냈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이다.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뭔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감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것에게 눈을 향하였다. 진짜 용이 있었다. 검게 빛나는 강철보다도 단단해 보이고 유연성도 갖추고 있는 듯한 비늘의 감싸지. 보기에도 사룡이라는 품격의 개, 드래곤, 예상을 넘어서는 사악한 모습. 나의 마음의 외침이 절규가 되어 울려 퍼졌다. 공사화. 첫 친구 놀랐다. 쉬울 거라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위험하다. 틀림없다. 보이지 않아서 꽤나 신뢰되는 태도를 취한 느낌이 들지만 지금 와서이다. 어이. 약속은 기억하고 있지? 그보다 불평하던 거에 비하면 쉽게 습득해내버리고 말이다. 물론입니다. 가벼운 농담이에요. 주위도 보이고 소리까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시간을 들여 습득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겠지. 외견을 보고 쫄았지만 이 용, 친절했고. 무엇보다 역시 이 용, 외로움 잘 타는구만. 겉모습 때문에 손해보는 타입인가? 마치 울은 붉은 도깨비구나. 1.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렇네요. 우선 같은 고향의 이세계인이라도 찾아볼까 해요. 찾지 못하더라도 별로 상관없지만 말이죠. 찾을 수 있는 편이 좋지만 사이좋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말이지. 그것보다 모처럼 시각도 얻었으니 세계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빛이나 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으로 세계가 넓어졌다. 이걸로 심심풀이로 풀을 뜯어먹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드래곤. 보면 볼수록 사악하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300년 전에 봉인되었다고 말했던가? 그런데 벨드라시는 봉인되었다라던가 말했었지요? 그렇지. 아주 조금 상대를 깔봤던 게 잘못됐었던 것이 아닐까? 도중부터는 본 실력을 발휘했지만 졌었지. 어째선지 자랑스럽게 졌었지. 라고 이용은 말했다. 실제로 마법이라면 어찌됐던 검이나 창으로 용에게 날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지만 말이지. 상대는 그렇게 강했었나요? 이런 괴물보다 강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건가? 밖의 세계는 생각한 것보다 위험이 많아요. 일지도 모른다고. 아. 강했었지, 가호를 갖고 인간의 용사라 불리는 존재이다. 용사. 여러 가지 게임에서 매우 친숙한 존재이다. 최근엔 덤 같은 용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도 많기에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이미지는 없었지만 이 세계에선 정말로 강한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용사는 스스로 자신을 소환자라고 말하였었다. 너와 같은 고양일지도 모르겠군. 아니, 저와 같은 고양이라면 그렇게 강할 리가 없는데요? 아니, 이 세계에 온 이 세계인은 특수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세계를 건널 때 혼에 새겨지는 힘인 것이다. 소환자라면 100% 특수능력을 갖는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유니크 스킬을 갖는 것이다. 우발적으로 떨어지는 이 세계인과는 달리 소환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혼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지. 소환의 성공률은 0.03% 미만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하지. 소환이라면 마법인가 뭔가로 불러내었다 라던지. 그러하다. 30명 이상의 마법사가 3일 걸려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성공률은 낮지만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무기? 소환자는 소환을 행한 자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도록 마법으로 혼의 저주를 새기니까 말이다. 뭐야 그게? 소환된 사람의 인권은 무시합니까? 인권. 이 세계인이 이따금 입에 올리는군? 그런 것 따위. 이 세계에선 환상이다. 약육강식이야말로 만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이 세계의 진리이니 말이지. 과연. 아무래도 이 세계에서 소환되는 것은 원래 세계의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이 세계인을 다루는 것도 노예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사람에 따라 다르지. 지배의 죽음이 새겨지지 않았으니 받아들인다면 평범히 생활하거나 모험자가 되거나 하지 않을까? 실제로 나를 토벌하러 온 모험자 이 세계인 도 몇 번인가 격퇴하였다고. 후아. 즉, 소환된 경우만 강제 노동이라는 거네요. 노동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 나는 인간에 대해 자세히 아는 편이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그것도 그런가? 용이니까요. 오히려 용치고는 너무 자세한 느낌이다. 어쨌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으므로 물으면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한동안 나와 용즉 벨드라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용사와 어떻게 싸웠는가? 용사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얀 피부, 진홍의 작은 입술, 긴 칠흑의 머리칼,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조금 작고 날씬한 체형. 눈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미인인 것은 틀림없었다고 말하였다. 여성이었다는 모양이다. 반해서 진 건가? 라고 물었더니 웃기지 마. 하고 화냈다. 살짝 휘어있는 독특한 무기, 카타나라 불리는 검을 사용하여
방패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유니크 스킬 절대절단 유니크 스킬 무할레오, 뇌옥을 구사하여 각종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쓰러뜨렸던 것이다. 하고 기쁜 듯 이야기하였다. 이야기에서 알게 된 것지만 이 용, 인간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입으로는 피람이라던가 쓰레기라던가 말하면서도 덮쳐온 자를 죽이는 것은 없었던 모양이다. 영린에 닿지 않는 이상. 이전에 한번 30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돌아왔다는 모양이다. 그 일이 원인이 되어 용사가 왔고 결국 봉인되었다는 것. 용사가 사용하는 유니크 스킬 무할레오, 네오의 희애. 나에게는 용의 기분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기분 또한 결국엔 상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녀석이 나쁜 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젠 무섭다던가 하는 기분은 없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좋아. 그럼 아니,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조금, 아니, 꽤 부끄럽다. 지금의 나는 얼굴이 새빨갛겠지. 뭐라고? 슬라임 따위가 폭풍용 벨드라라 경애되는 이나와 친구라 하였는가? 아니, 싫으면 됐는데. 바보 같은 놈. 너. 아무도 싫다라곤 말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렇군. 어떻게 해서든 이라고 말한다면? 생각해 주는 것도 어쩐지 이쪽을 힐끔힐끔 보는 느낌. 귀여운 여자아이라면 좋겠지만 사악한 겉모습의 드래곤이 하여도 기쁘지 않다. 재밌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다. 결정이네. 싫다면 절교. 2번 다시 오지 않아. 하는 수 없군. 친구가 되어주마. 감사하라. 이 용도 솔직하지 못하네. 나도 솔직하지 못하니까 쌤쌤이군. 그럼 잘 부탁한다. 그럼 너에게 이름을 주마. 너도 나의 이름을 짓거라. 어째서지? 갑자기 뭐야? 동격이라는 것을 혼에 새기는 것이다. 인간이 말하는 패밀리 네임 같은 것이다. 나의 이름을 짓는 것은 가 된다. 너는 아직 이름 없음이지만 이걸로 네임드 몬스터를 자칭할 수 있다고. 즉, 내가 패밀리 네임, 이용과 공통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건가? 센스 없는데 말이지. 폭풍이니까 템페스트라든지 괜찮을까나? 안 되겠지. 간단한 울림이 좋으니까 폭풍, 남이라든지 너무 아니하다. 정해졌. 구나. 훌륭한 울림이다. 마음에 든 거냐? 오늘부터 나는 벨드라 템페스트다. 그리고 너는 리무르의 이름을 선사하마. 리무르 템페스트라 자칭하거라. 그 이름은 나의 영혼에 새겨졌다. 겉보기에도 능력에도 변화는 없다. 하지만 영혼의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변화하였다. 그것 또한 벨드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친구, 나기보다는 좀 더 깊은 혼우, 나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럼 가기 전에 일단 묻겠는데 그 봉인이라는 거 풀 수 없는 거야?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군.
용사와 동격의 유니크 스킬이라면 아마도 가능성이 있지도 모르겠지만 벨드라는 유니크 스킬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봉인된 시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으니 말이다. 겨우겨우 염화가 가능한 것뿐이다. 본래 용사의 유니크 스킬 무할레오, 뇌오, 은, 대상을 영원의 시간, 무한의 허수 공간, 공간에 가두는 스킬이며 현실 세계의 간섭을 허락할 정도로 무른 능력이 아닌 것이다. 이 경우 염화, 밖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쪽이 이상하다. 시간과 함께 봉인이 약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현실 세계를 인식하여 염화만이라도 간섭 가능한 벨드라 쪽이 이상, 하지마. 물론 나도 벨드라도 그것에 눈치채지 못하였다. 좋아. 한번 실험해볼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벨드라에게 닿았다. 그리고 유니크 스킬 포식자에 의해 유니크 스킬 무할레옥을 포식합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역시 용사의 봉인은 격이 달랐다. 눈부신 성광을 발하여 유니크 스킬의 간섭이 행해졌지만 한순간에 튕겨져 버렸다.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그것뿐이었다. 곧장 수복되어 버리겠지. 애시당초 같은 유니크 스킬이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나는 발상만으로 어떻게든 된다면 고생할 것은 없다. 어떻게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답 유니크 스킬 무할레옥의 일부 해석이 종료하였습니다. 탈출 방법을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육체를 동반하는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데미지에 의한 뇌옥 파괴의 가능성은 0%입니다. 허수 공간의 해제에 의한 탈출은 해석 불가능합니다. 같은 상황 무할레옥에 봉인되어 내부에서 해석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지체, 의지만으로 탈출 가능성은 1%입니다. 외부에서 자신을 대신할 매체를 준비하여 그곳에 이동을 행할 경우 성공률은 3%입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전생에 해당합니다. 매체와의 상성이 나쁠 경우 기억과 능력 모두가 소거됩니다. 탈출 방법의 게시는 이상입니다. 성공률이 너무 낮다. 흔들리는 투명한 막밖에 보이지 않는 유니크 스킬 무한 뇌오. 하지만 물리 데미지로는 파괴 불가능하다라. 혹시나 절대 방어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다던가 하는 가능성도 있겠지. 있잖아. 용사는 데미지를 받았어? 그보다 상처 입거나 했었어? 잘 물어보았다. 나의 공격은 대부분 회피당했지만 몇 발인가 직격한 것이다. 하지만 모두 효과는 미치지 않았다. 죽음을 부르는 바람 검은 번개 파멸의 바람조차도 절대로 회피 불가능하지만 효과 없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웃어버릴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면서 크게 웃는 벨드라 유니크 스킬 무할레옥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것으로 외부에서의 공격을 막는 방패로도 사용 가능하겠지. 이 무슨 편리한 스킬이란 말인가? 유니크 스킬 절대절단 유니크 스킬 무할레옥 이 두 개를 갖춘다면 거의 무적 아니야. 만나고 싶지 않네. 300년 전의 인물. 이미 죽었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싶다. 틀림없이 최강 클래스이다. 실은 벨드라도 최강 클래스이다. 이때의 리무르가 그것을 알 방법은 없다. 어쨌거나 탈출 방법은 몸을 갈아타는 전생인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것이 필요한 모양이야. 의지체만으로도 가능성은 있는 모양이지만 낮아. 일부러 확률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 벨드라의 할 의지가 내려가면 성공률도 내려갈 것 같고.
탈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실은 말이다. 앞으로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의 마력은 바닥을 보일 지경이었던 것이다. 뭐라 해도 마소의 유출이 멈추지 않아서 말이지. 과연? 그래서 이 근처에 마소 농도가 높았던 것인가? 꽤나 상위마물도 다가오지 못하고 풀도 자라지 않는 토지였었지. 이곳에서 생식 가능한 것은 희소한 식물뿐이다. 아. 뇌리의 히포크테초가 생각났다. 그래봬도 대부분이 귀중한 약초였던 것인가? 뭐, 그런 것이라면 탈출을 실험해볼래? 옮겨 탈 몸이 있다면 성공률이 오르는 모양이고, 그래서 대체할 것은 어느 게 좋은지 알 수 있어? 아마도이지만 의지만으로 나와도 마소를 모아 재결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지. 내가 뇌옥에 구멍을 만든 것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겠지. 그래서 대체할 몸, 즉 새로운 핵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곳에 옮겨 타는 것만으로 끝난다. 즉, 전생인가? 이 녀석.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거라 생각했는데 훌륭한 사고력이네. 완벽하게 대연자와 같은 결론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준비 가능한 것이라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실은 나에게 핵이란 것은 필요한 것이다. 비밀이라고? 나는 개체로서 완전한 자, 특수한 개체인 것이다. 의식 생명체이며 이 육체에 하나지 않는 주위의 신앙에 따라서 이 육체가 돼버렸을 뿐인 이야기여서 말이다. 또 의미 모를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대화하였다. 결과 의식만으로 마소를 모아서 육체를 이번엔 육체가 갇혀졌기 때문에 의식으로 외부의 마소를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만으로 외부에 나올 수 없어? 라고 하자. 그것은 불가능하다.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나는 모양이다. 의식만으로 밖에 나오면 마소와 함께 확산되어 존재가 소멸해버리는 모양.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폭풍룡이 태어난다던가. 탈출은 가능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도 같아지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막혔다. 차라리 포식자로, 벨드라자로 먹어버릴까? 포식자의 위장 안에서 해석해고 격리해서 무한레옥의 효과만 지운 후에 개방이라든지 불가능한 것인가? 답 대상. 벨드라를 유니크 스킬 포식자의 위장에 수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냐? 설명해서 납득해준다면 해볼까? 이대로라면 100년의 고독 후에 소멸하는 운명이니까. 나는 벨드라에게 포식자의 능력과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물론 대연자의 보정 없이는 성공은 불가능하겠지만. 크아! 재밌군. 부디 해다오.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마. 그렇게 간단하게 믿어도 괜찮아? 물론이다. 이곳에서 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너의 안에서 밖에 나오기 위해 무한레옥을 부수는 편이 재밌을 것 같군. 무어? 나와 너, 두 명이서라면 무한레옥도 부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가?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인가? 좋잖아. 내가 대연자와 포식자로 해석을 하고 내부에서 벨드라가 파괴를 실험한다. 위장의 아니므로 의식이 확산하여 소멸할 위험도 없다.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너를 먹을 건데 빨리 무한레옥에서 탈출하라고? 크크크. 맡겨둬라.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고 너의 앞에 다시금 나타나마. 좋아. 나는 각오를 정하였다. 벨드라에게 다 포식을 행한다. 한순간에
벨드라의 거체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 실로 맥 빠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는데 사라져서 외로움을 느낀다. 스킬을 대사에게 행하면 저항되어서 실패하였지만 역시 벨드라의 몸째로라면 저항하는 것도 없었다. 그 거구를 삼켜버린 것에는 놀랐지만 현재 위장의 공간 사용률은 25% 정도라고. 얼마나 큰 공간을 갖는 건지. 그리고 유니크 스킬 모할레옥의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S도 부탁한다고. 나는 기도하듯 S라고 답하였다. 공호와 태동 작가의 말, 이번에 쓰는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읽기 힘들지 않다면 좋겠지만 즐겨주신다면 다행이지요. 이날 세계의 격렬한 변동이 일어났다. 재앙급 몬스터인 폭풍용 벨드라의 소멸이 확인된 것이다. 300년 봉인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재앙급 몬스터. 소멸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에서 새로운 위협으로서 재탄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멸의 보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는데 서방의 선교회가 폭풍용 벨드라의 완전 소멸을 선언한 것이다. 니들, 마이건 백작은 붕괴하였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 보냐. 방금까지의 추기경의 말을 떠올려 뱉어내듯이 매도한다. 니콜라우스, 슈펠터스 추기경. 생각해내기만 해도 화가 난다. 폭풍용 벨드라의 위협은 소멸하였다. 그렇기에 선교회에서 지급되었던 대책지원금의 지불을 오늘로써 종료합니다. 그렇게 말하여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끝낸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러내어서 3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데다가 말이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지원금은 굉장히 고마웠다. 주라 대삼님에 속하는 백장령은 팔무스 왕국의 변경에 위치하는 방위의 요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팔무스 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접하는 서방 선교회라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는 아닐 터이다. 폭풍용 벨드라가 봉이되었다고는 하나 위협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마물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아니 오히려 마물에게 있어서는 보다 위협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위협의 소실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마물의 움직임의 활발하이다. 변경의 경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타이밍의 지원의 중단. 니들, 마이건 백작의 붕괴의 원인은 그것이었다. 서방 선교회에도 입장은 있겠지만 니들에게 있어서는 관계없다. 앞으로 어떻게 영지를 지켜야 하는가? 용병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자유조합의 모험자는 막상 일이 닥치면 쓸모가 없다. 믿고 있던 한 가닥 동아줄인 교회에선 먼저 거절해버리고 초후의 희망인 국왕이지만 니들은 국왕의 얼굴을 떠올려서 절망한다. 폭풍용 벨드라가 존재하던 지금까지조차 아무런 지원도 행하지 않은 것이다. 위협이 없어졌다면 단순히 방위비에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할 것이다. 잘못하면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 그 생각에 도달하여 니들은 얼굴을 구겼다. 자신의 영지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니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려 머리를 굴리고 있다. 마물에 대한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린 니들에겐 그 이상의 위협을 생각해낼 여유는 없다. 머리를 감싸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니들뿐이 아니었다. 팔무스 왕국은 중심 도시들이 사막에 위치한 나라이다. 그렇기에 무언가 일어나도 변경해서 막을 수 있다. 그러한 사성도 있어서 나라로서는 위기감이 적다. 니들이 생각한 대로 방위비가 늘어난 것을 생각하는 대신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라 대삼님에 속하는 다른 작은 나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울며 매달릴 곳도 없고 자신들끼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각국의 왕이나 대신들은
연일 긴급회의를 행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소국 부르문드의 대신인 베랴드 남작도 그중 한 명이었다.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폭풍룡 벨드라의 건 들었겠지? 들은 게 당연. 그런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베랴드 남작은 방에 들어온 남자에게 묻고 있다. 키는 작지만 방심할 수 없는 눈초리를 한 남자였다. 물론입니다. 남자는 적은 말로 긍정한다. 낮고 쉰 목소리로. 역시 길드마스터. 나 해둘까? 베랴드 남작은 콧방귀를 뀌며 뱉어내는 듯 말을 이었다. 그럼 길드마스터로서 대책을 듣도록 할까? 이렇다 할 것은 특별히 뭔가를 할 예정은 없습니다. 뭐라? 잘 들리지 않았는데 대책을 세울 생각이 없다고? 예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길드마스터라고 불리는 남자는 담담히 답한다. 베랴드 남작이 뭘 화내는 것인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듯이. 베랴드 남작은 그 태도의 불쾌감을 안으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말을 잇는다. 무엇보다 그 노력은 정말이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 없다니 이상한 것을 말하는군. 폭풍룡 벨드라가 소멸했다는 것은 마물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거 이상한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일, 저희들은 자유조합이며 봉사자라고요? 사실이다. 자유조합이란 국가의 틀에 묶인 조합에 대한 것이다. 나라별로 소속하는 국가 소속의 장인에 비해서 생황의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한의 자신의 보증은 되어 있어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주어진다. 그렇기에 일정의 세금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리사를 예를 들어보면 국가 소속의 요리사는 국민으로서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짊어진다. 그 대신에 나라가 재산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자유조합의 요리사라면 중국민의 지위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납부하는 세금은 약간 더 싸다. 납부하는 세금은 자유조합이 지불하여 신원은 자유조합이 보장하는 것이다. 단, 재산이나 자신의 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다. 국가 소속의 요리사는 성벽으로 지켜진 왕도 내에서 가게를 갖는 것이 허가되어 안정된 가게를 아이에게 상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조합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 근처의 자유시장 등에 가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성벽 외주, 도시에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상속시키는 것은 허가받지 못한다. 이것에 뿌리 깊지는 않지만 자유조합을 깔보는 풍조가 생긴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짜임새는 이 소국 부르문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위의 국가의 대부분이 공통이다.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자유조합이란 국가의 틀을 벗어난 조직이며 한 국가를 상회하는 조직력을 갖는 것이지만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불명하지만 국가의 아래에 숨어들듯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로서 최저한의 의무죠. 똑같이 조합으로서도 조합원은 지키지요. 서로 큰일이군요. 길드마스터의 뻔뻔한 말투를 듣고 베랴드 남작의 이마에 혈관이 튀어올랐다. 누가 봐도 깔봐지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자유조합에서 용성을 몇 명 낼 수 있는가? 전투에 특화된 모험자는? 이 도시의 방위에 몇 명 보낼 수 있는 것이냐? 길드마스터는 이런이런하고 한숨을 쉰 후 착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만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와 자유조합의 협정에 준하는 동원이라면 조합원의 일할에 해당하는 인원을 동원하겠습니다만 그 이상 필요하다면 대가에 따르겠지요. 부르문드 왕국의 인구는 100만 명. 거기에 조속하는 조합원은 7,000명 정도.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와 자유조합의 협정에 준하는 동원이 발령되었을 경우 자유조합 소속의 10%의 인원, 이 경우 700명 정도, 가 국가의 지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에 따라서 조합 소속의 인원이며 다른 나라의 조합원에는 통용되지 않느나 그 때문에 자유조합이라고는 하나 소속 국가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이 발령되는 기간은 국가가 정한 것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이할 감소된다고 정해져 있다. 강제력을 가지지만 세금을 생각하면 혼용할 수 없는 방식인 것이다. 무엇보다 징수되는 조합원의 급료를 갈아 엎어야 하는 조합에게는 당연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만약에 전원 징수된다고 말해진다면 대응은 불가능하다. 조합원 수의 반은 비전투원이니까. 왕국으로서도 그 일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원래라면 강제는 하지 않지만 이번은 그럴 경우가 아니었다. 마무리 활발화한다. 분명히 그것은 커다란 이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집어쳐. 어이, 휴즈. 진심을 말하게 할 생각인가? 길드마스터 아니 휴즈는 이름을 불려서 가볍게 놀란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레드 남작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불가치명역이었던 폭풍용 벨드라 가 봉인된 장소. 그 루트를 직통 가능하도록 된다고 하면 동쪽의 제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군. 그렇다. 벨드라에 대한 겸손인가 아니면 봉인이 풀리는 것을 걱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얌전했던 제국의 움직임이 보였다. 알고 있겠지? 그 숲을 지나면 이 왕국 같은 것은 순식간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서방 성교에는 기댈 수 없다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주라 대삼린의 주변의 왕국 같은 것은 순식간에 제국의 지배하로 놓여지게 된다.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가? 그렇겠지. 녀석들은 인간끼리의 분쟁에는 흥미가 없다. 마물의 선멸이 교이니까 그러하다. 적어도 성기사가 한 명이라도 움직여준다면 제국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물을 위한 준비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무리겠지. 교회 입장에선 나라가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가 아픈 게 아니야. 교회를 신앙하는 자들 모두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휴즈는 베레드 남작의 얼굴을 보며 생각한다. 지친 얼굴이 되었군, 이 녀석. 하고. 무리도 아니겠지만 베레드 남작은 근 몇 일간 부쩍 늙어져 보였다. 둘은 실은 소꿉친구이다. 남작이라고는 하나 귀족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발각되면 별로 좋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관계를 계속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평소엔 사이가 안 좋은 듯이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나라만으로 이 난국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선도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제국의 움직임은 보였지만 아직 공격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마물뿐이라면 아직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제국이 움직인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 어쨌건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만은 해주지. 기대되어도 곤란하지만 주라 대삼님의 현재의 상태와 제국의 동향을 떠볼게 미안하다. 고맙다. 그렇다. 아직 제국이 움직인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만약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니, 움직인다면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이 된다. 작게 싸우기 위해서 움직일 정도로 제국은 무르지 않다. 100만이 넘는 군세로 주변 국가들을 모조리 유린하겠지. 그렇다면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터. 적어도 3년은. 그래도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쪽에게도 준비할 여유는 생긴다. 어쨌거나 정보를 잡아야 한다.
시간도 없다. 나는 가겠어. 부탁한다. 둘은 서로를 보고 수긍하여 그리고 헤어진다. 해야 할 것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추기경 니콜라우스, 슈펠터스는 니들, 마이건 백작의 퇴출을 바라보고선 작게 웃음을 띄웠다. 데니 녀석! 하고 자애로운 웃음을 띄우며 뱉어낸다. 신을 믿는 것 없이 단지 교회의 돈과 권력 그리고 무력에 몰려들 뿐인데니. 니콜라우스의 니들, 마이건 백작에 대한 평가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들, 교회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였다. 신을 믿는다면 신성법 한국 루베리오스에 귀의하여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서방 성교회는 한국의 국교이며 유일하게 신성불가침의 법학만이 정점에 군림하는 집단이었다. 신성법 한국 루베리오스만이 서방 성교회의 총본산이며 그 국민은 모두가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 속하면서 아무리 신앙을 입에 올렸다 한들 표면뿐이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은 모든 것에서 우선된다. 그렇기에 얽매임이라든지 뭐라든지 변명을 하여 국민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 따윈 필요 없다. 그것이 니콜라우스 추기경이야 서방 성교회에 속하는 자들의 총회, 이다. 원래 니콜라우스는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 같은 것은 모두 죽여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 생각을 비웃고 생각을 고치게 한 인물이 있었다. 이 세계인 히나타 사카구치, 판구 일양, 이다. 그녀는 말했다. 쓸데없어. 다른 신을 신앙하는 자의 마음을 꺾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 것보다도 손을 뻗어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해두렴. 그쪽이 확실하니까. 마물에게서 사람들을 지키는 정의의 집단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면 돼. 어차피 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질 리는 없으니까 곤란할 때 손을 뻗으면 되는 거야. 마물은 인류 공통의 적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 일부러 원한을 살 필요는 없어. 군중은 바보니까 곤란할 때 도와주면 바로 믿을 거야. 그거야말로 종교의 존재이기도 하잖아. 그녀는 철저한 합리주의자다. 스스로는 무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부정은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뿐이다. 니콜라우스가 보더라도 그 모습은 냉철하였다. 니콜라우스가 오싹해질 정도로 차가운 눈동자로 바라보고 우리들은 단지 기다리면 돼. 다른 나라가 힘이 떨어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은혜를 팔아야 해. 귓전에서 그렇게 속삭여졌을 때엔 몸이 떨렸다. 그것은 환희인 것인가? 아니면 공포인가? 나콜라우스는 따랐다. 덕분에 이 10년으로 교회의 위치는 크게 변화하였다. 그때까지도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겨우 7년 만에 각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올라섰다. 그 공적으로 니콜라우스는 주교에서 추기경까지 올라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녀의 덕분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데니는 데니대로 사용할 길이 있는 것이지요. 니콜라우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 제국이 움직일지 어떠치는 불명확하지만 마물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겠지. 바빠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녀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오랜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법황 직속근위사단 필두기사가 된 성기사단장 히나타 사카구치에게 공육화 스킬 습득 벨도라를 먹은 뒤로 30일이 경과하였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병신, 너 임마. 생각해보라고. 나 슬라임이 돼버렸다고? 마물에게 습격당하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냐? 그보다
도망치는 것도 어렵거든. 그런 이유로 싸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이 근처에 눈에 띄는 풀이나 수상하게 빛나는 광물 등도 포식하였다. 벨드라가 말하는 마소농도가 짙은 장소. 그곳에서 채집할 수 있는 풀은 대부분 히포크테초였다. 역시나 이걸로 회복약의 스톡이 늘어난다. 그리고 수상하게 빛나는 광물은 마광석이라 판명되었다. 강철보다 경도가 단단하고 유연한 금속의 소재가 되는 듯 하다. 마법